이모, 그날 저희 왜 버렸어요? 네? 우린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단 말이에요. 솜사탕은 왜 이렇게 늦는 걸까요? 이 한 문장이 어쩌면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걸 그때의 저희는 몰랐습니다. 1998년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8살 쌍둥이 남매 선우와 선아의 세상은 이미 무너진 뒤였습니다. 일주일 전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아이들은 장례식장에서도 제대로 울지 못했습니다. 어른들은 애들은 이해 못해라며 손을 내저었고 유일하게 손을 내민 건 아버지의 여동생 미란 이모뿐이었습니다. 선우야, 선아야. 이모가 오늘 특별한 데 데려갈게. 미란 이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차갑고 계산적인 것인지 아이들은 알 리 없었습니다. 한때 이 도시에서 가장 화려했던 놀이공원은 90년대 후반 IMF의 한파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반쯤 닫힌 입구, 녹슨 회전목마, 페인트가 벗겨진 관람차. 하지만 아이들의 눈에는 여전히 마법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이모가 솜사탕 사올게.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알았지? 미란 이모는 낡은 벤치에 아이들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선우의 손목을, 선아의 손목을 벤치 손잡이에 천천히 묶었습니다. 부드러운 손수건이었지만 매듭은 단단했습니다. 이모, 왜 묶어요? 여기 사람 많잖아. 길 잃으면 어떡해. 금방 올게. 그렇게 이모는 떠났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모 안 와. 올 거야. 솜사탕 사러 갔잖아. 선우는 동생의 떨리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손도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놀이공원의 불은 하나둘 꺼져갔고 경비원마저 마지막 순찰을 마치고 사라졌습니다. 새벽 3시 폐쇄 예정 안내문이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선아는 더 이상 울지도 않았습니다. 선우는 동생을 끌어안고 부모님이 읽어주던 옛날 이야기를 떠듬떠듬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착한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비에 젖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원더파크 관리소장 박영식이 출근길에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슨... 벤치 옆 쓰레기통에는 비닐봉투가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쪽지. 이 아이들은 부모도 연고도 없는 고아입니다. 제발 좋은 곳으로 보내주세요. 마이너스 지나가던 사람. 박영식은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체를 보니 급히 쓴 것이 분명했고 종이는 고급 편지지였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이 아이들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애들아, 일어나. 선우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체온은 35도 아래로 떨어져 있었고 선아는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박영식은 재빨리 119에 신고하고 아이들을 따뜻한 관리실로 옮겼습니다. 이모, 솜사탕? 선아가 헛소리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모 곧 와. 솜사탕 사서 올 거야. 박영식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회복한 후 아이들은 아동보호시설로 인계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영식은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빗속에서 서로를 끌어안은 채 떨던 두 아이의 모습이 자신이 어린 시절 잃어버린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소장님, 아동보호소에서 차량 보냈다는데요. 잠깐만. 박영식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62살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그에게 남은 것은 폐업 앞둔 놀이공원 관리소장 자리와 월세 단칸 방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박영식의 집은 원더파크 인근 재개발 예정 지역의 낡은 빌라 반지하였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고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았지만 선우와 선아에게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안식처였습니다. 할아버지, 이모는요? 선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영식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이모는 너희를 버리고 갔어. 하지만 괜찮아. 이제부터 할아버지가 너희 가족이야. 선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언젠가 이모 꼭 다시 만날 거예요. 그래, 언젠가는. 박영식은 알았습니다. 저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은 증오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겠다는, 증명하겠다는,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박영식은 낮에는 원더파크 관리소장으로, 저녁에는 공원 입구에서 전통역과 솜사탕을 파는 노점상으로 일했습니다. 월급은 빠듯했지만 직접 만든 역과 솜사탕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솜사탕이 제일 맛있어요. 단골 손님들의 말에 박영식은 처음으로 자신의 기술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전통함과 명인 밑에서 배운 비법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선우와 선아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우야, 엿은 온도가 중요해. 158도, 1도만 차이 나도 식감이 달라져. 선아야, 솜사탕은 설탕의 결정을 녹였다 재결정화하는 거야. 마법 같지?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손길을 따라 배웠습니다. 학교 끝나고 달려와 노점을 도왔고 주말이면 함께 시장을 돌며 재료를 구했습니다. 밤이면 할아버지는 낡은 공책에 레시피를 적어두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 홀로 설 때 이것이 무기가 되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2008년 18살이 된 선우와 선아는 박영식 할아버지의 비법을 완벽하게 익힌 상태였습니다. 원더파크는 이미 폐쇄되었고 할아버지는 작은 공방을 열어 전통 한과를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사업? 네. 할아버지 한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젊은 세대에게 팔고 싶어요. 선우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 눈빛 너머에 박영식은 10년 전 그날 밤의 결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선우야, 복수는 너를 갉아먹어. 알아요, 할아버지. 하지만 저는 이모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우리를 버렸을 때 부모님의 보험금을 가로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박영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우가 몰래 조사한 결과 미란 이모는 오빠 부부의 사망보험금 3억 원을 횡령해 제과점을 차렸고 현재 라벨라라는 브랜드로 전국 체인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복수하되 내 인생을 망치지는 마. 약속해. 약속할게요. 선우는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평생 설탕과 물엿을 다루느라 거칠어져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는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은 사람으로. 박영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2013년 봄, 선운의 전통 공방은 젊은 세대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 힙한 전통이라는 키워드로 바이럴되었고 유명 연예인들도 찾아왔습니다. 역강정, 약과, 솜사탕, 전통 캔디, 모든 제품이 박영식 할아버지의 비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었습니다. 매장 한쪽에는 할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스승이자 영원한 가족. 박영식.
반면 미란의 라벨라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비위생 논란, 탈세 의혹, 직원 갑질, 각종 스캔들이 터지면서 매출은 급감했고 은행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미라는 필사적으로 투자자를 찾아다녔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독촉장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젠장, 어떻게든 살아야 하는데. 그때 비서가 노크를 했습니다. 대표님, 요즘 뜨고 있는 선운의 전통 공방이라고 아세요? 그쪽 대표님들이 젊은 남매래요.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미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남매, 얼마나 젊은데? 23이라던데요. 대학도 안 가고 사업 시작해서 대박 났대요. 미라는 재빨리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젊고 순진한 사업가라면 투자금을 끌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팅 잡아. 최대한 빨리. 5월 5일. 선우는 그날을 골랐습니다. 15년 전 자신들이 버려진 바로 그날. 미팅 장소는 선운의 전통 공방 본사였습니다. 깔끔한 한옥 스타일의 인테리어,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공간. 미라는 감탄했습니다. 와, 대표님들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젊으신데. 선우와 선아는 정장 차림으로 미란을 맞이했습니다. 15년이 흐른 얼굴. 미란은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라벨라 대표이신 이미란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투자 관련 제안이 있으시다고요? 미라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무제표는 엉망이었고 부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사실 저희 브랜드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노하우와 전국 매장만 있다면 충분히 회생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병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선우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런데 이미란 대표님, 혹시 1998년 이전 자금 출처가 궁금한데요. 창업 자본이 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대표님 재산은 거의 없었다고 조사되었거든요. 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모은 돈입니다. 정말요? 1998년 5월 15일 농협계좌로 입금된 2억 9천만 원. 출처가 선우섭 사망보험금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선우섭, 그 이름 아세요? 이미란 대표님? 미라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선우섭, 그 이름은 자신이 평생 잊으려 했던, 하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의 오빠, 그리고 당신들, 설마. 선아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 저희 기억하세요? 원더파크에서 솜사탕 사러 간다고 하셨잖아요. 15년 늦으셨네요. 미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선우, 선아, 너희가. 네, 저희예요. 이모가 벤치에 묶어두고 버린 그 아이들. 선우는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모, 이거 보이세요? 1998년 5월 5일 원더파크 관리소에서 발견된 유기 아동 신고서. 그리고 이모가 남긴 쪽지. 이 아이들은 부모도 연고도 없는 고아입니다. 이모는 저희가 죽을 줄 알았죠? 그날 밤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아세요? 우리 선아 폐렴 걸려서 한 달 입원했어요. 제 손목에는 아직도 그때 묶인 자국이 남아있고요. 선우는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둥근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험금 횡령 증거. 이모는 오빠인 우리 아빠 명의로 가짜 위임장을 만들었어요. 필적 감정도 이미 끝났고요. 미라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미안해. 나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빚이 너무 많았고. 어쩔 수 없었다고요?
선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우리가 8살이었어요. 부모님 돌아가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모는 우리를 쓰레기처럼 버렸어요. 비 맞으면서 밤새 기다렸어요. 솜사탕 하나 때문에. 선아야, 이모가 정말 미안해. 사과는 됐어요. 선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모, 우리 오늘 또 약속 하나 하려고요. 15년 전 그날처럼. 선우는 미란에게 한 장의 초대장을 건넸습니다. 원더파크에서 뵙겠습니다. 5월 5일 저녁 8시. 혼자 오세요. 거기는 폐쇄된 곳 아니야? 저희가 최근에 매입했어요. 재개발 예정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모와 나눌 이야기가 있어서요. 5월 5일 저녁. 원더파크는 15년 전보다 더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녹슨 회전목마, 부서진 관람차, 잡초가 무성한 광장. 하지만 딱 한 곳, 그날 아이들이 앉아있던 벤치만은 깨끗하게 복원되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다리로 공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이모. 선우였습니다. 선우야, 정말 미안해. 이모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요? 선우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이모, 저희는 15년 동안 이모를 용서하려고 노력했어요. 매일 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거든요. 미움은 결국 자신을 갉아먹는다고. 그럼. 하지만 용서와 책임은 다른 거더라고요. 그때 주변에서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미란 씨, 1998년 5월 5일 조카 유기 사건과 보험금 횡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년간 숨어 살면서 양심의 가책은 없으셨습니까? 라벨라의 창업 자금이 횡령한 돈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미라는 비틀거렸습니다. 선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책임지시라는 거예요, 이모. 이모가 저지른 일에 대해. 선우는 경찰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다가왔습니다. 이미란 씨, 아동유기 및 보험금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선우야, 선우야, 제발. 미란의 외침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옆에 서 있던 선아의 손을 꽉 잡았을 뿐입니다. 오빠, 이제 끝난 거야? 응, 이제 끝났어. 하지만 선우의 가슴 한쪽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이루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 박영식의 전화가 왔습니다. 선우야, 병원 좀 와라.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약했습니다. 선우와 선아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할아버지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 괜찮아. 박영식은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수? 했니? 네, 했어요. 기분이 어떠냐? 선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박영식은 알고 있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래, 복수는 원래 그런 거야. 시원하지 않아. 비어버리지. 할아버지. 선우야, 선아야.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할게. 미움으로 살지 마. 사랑으로 살아. 너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들이야. 할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박영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너희를 만나서 행복했다. 심전도 모니터의 선이 평평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선우와 선아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박영식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원더파크 시절의 단골 손님들, 한과 공방의 제자들, 그리고 할아버지의 솜사탕을 먹고 자란 동네 아이들. 할아버지 솜사탕 정말 맛있었는데 착한 분이셨어요. 우리 애들 학교 갈 때마다 간식 챙겨주셨는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선우와 선아는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를. 장례식이 끝난 후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고인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통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선우, 선아에게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야. 많지는 않지만 너희 미래를 위해 썼으면 좋겠구나. 할아버지는 너희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버려진 아이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손주들이었어. 복수는 끝났지? 이제는 용서하며 살아.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사랑한다. 우리 아이들아. 통장 잔액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한 푼, 두 푼 모은 돈. 당신은 월세 단칸방에서 사시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저축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선우와 선아는 통장을 꽉 껴안고 울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사랑, 혈연이 아닌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의 의미를 그제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2015년, 선우와 선아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더파크 부지 전체를 매입해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공원을 만들자. 그리고 여기서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공간으로. 좋아. 영식 전통 문화공원. 어때? 완벽해. 공사는 1년 반이 걸렸습니다. 낡은 회전목마는 복원되었고 부서진 관람차는 전망대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공원 중앙에는 전통항과 체험관이 세워졌습니다. 입구에는 박영식 할아버지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솜사탕을, 다른 손에는 엿을 든 모습, 그리고 발치에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은 혈연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마이너스 박영식. 개장일 2016년 5월 5일.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가족 단위, 연인들, 그리고 혼자 온 사람들까지. 공원 곳곳에서는 전통 한과를 만드는 체험이 진행되었고 솜사탕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선우와 선아는 입구에 서서 방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식 전통 문화공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날 저녁 모든 일정이 끝나고 선우와 선아는 15년 전 자신들이 앉았던 그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어디선가 솜사탕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우리 결국 해냈네. 응.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까? 당연하지. 엄청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선아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와 어린 선우, 선아가 함께 찍은 사진.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빠 있잖아. 나는 이모를 용서한 것 같아. 정말? 응. 이모가 우리를 버리지 않았으면 할아버지를 못 만났을 거잖아. 그럼 이런 사랑도 몰랐을 거고. 선우는 동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나도 그래. 복수는 끝났지만 이제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커. 할아버지, 보고 계세요?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선우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솜사탕 향기를 실은 따뜻한 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것처럼. 오빠, 할아버지가 웃고 계시는 것 같아.
나도 그래. 2018년 영식 전통문화공원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진짜 가치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공원 한쪽에는 다시 시작하는 이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청소년 쉼터,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 그리고 학대받은 아이들을 위한 상담소. 선우와 선아는 매달 수익금의 30%를 이 공간을 운영하는 데 썼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상담 예약이 20건 넘게 들어왔어요. 그래요? 상담사 선생님들 부족하지 않으려나. 추가 채용했어요. 그리고 오늘 특별한 분이 오셨어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분? 네. 이미란 씨요. 출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선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상담실 앞. 선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이 늙어버린 미란 이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짧아진 머리, 야윈 얼굴, 떨리는 손. 3년 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선우야. 이모.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 말이 그것밖에 없구나. 선우는 조용히 이모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모, 3년 동안 많이 생각하셨죠? 매일, 매일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너희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교도소에서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용서받으려 하지 말고 그냥 사죄하라고. 그래서 왔어. 용서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선우는 한참을 말없이 이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모, 저는 이모를 용서했어요.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미움으로 살지 말라고. 그래서 용서하기로 했어요. 이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미라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모. 선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다른 거예요. 저는 이모를 용서했지만 이모와 다시 가족이 될 생각은 없어요. 그건 할아버지만 가능한 일이니까요. 알아. 알아. 나는 그럴 자격도 없어. 대신 이모가 진짜 변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시다면 여기서 봉사활동 하세요. 이모처럼 잘못한 사람들을 상담하는 일. 어떠세요? 미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이모도 한때는 피해자였을 테니까요. 그렇게 미라는 영식 전통문화공원의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 악독한 이모로 기억했고 냉대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공원을 청소하고 상담소를 정리하고 방문객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선우는 할아버지 동상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던 역강정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잘하고 있죠? 이모도 변하고 있고 공원도 잘 되고 있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미움 대신 사랑으로, 복수 대신 용서로. 선우는 동상의 발치에 역강정을 놓았습니다. 선우야. 선아가 달려왔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왜? 지금 SBS에서 연락 왔는데 우리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대. 다큐멘터리? 응. 진짜 가족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할아버지 이야기도 다 담고 싶대. 선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해야 할까? 나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잖아.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선택한 가족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것 같아. 그럼 승낙하는 거지? 응.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달자. 조건? 수익금 전액을 학대받은 아이들을 위한 기금으로 쓰는 거. 어때? 선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완벽해.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메라는 선우와 선아의 일상을 담았습니다. 공원을 관리하는 모습, 전통 한과를 만드는 모습, 그리고 상담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모습. 인터뷰 장면. 어떻게 이모를 용서할 수 있었나요? PD의 질문에 선우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라고. 미움은 결국 나를 갉아먹지만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그렇다면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선아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혈연보다 진한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당신은 아무것도 없으셨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카메라는 두 사람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담아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202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방영되었습니다. 제목은 솜사탕보다 달콤한 마이너스 어느 가족의 기적. 방송이 나가자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시청률은 15%를 돌파했고 SNS에는 감동적이었다는 후기가 쏟아졌습니다. 울면서 봤어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영식 할아버지 같은 분이 진짜 영웅이에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반응은 따로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본 학대받는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가족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영식 전통문화공원으로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선우와 선아는 그들을 하나하나 안아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당연하죠. 여러분은 모두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2023년 영식 전통문화공원은 이제 단순한 공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상처받은 이들의 안식처이자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비슷한 공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선택한 가족이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고 혈연 중심의 가족관념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선우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할아버지가 남긴 낡은 공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할아버지의 레시피와 함께 짧은 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8년 5월 6일. 오늘 두 아이를 데려왔다. 선우와 선아. 이 아이들이 내 인생의 선물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2000년 3월 15일. 선우가 처음으로 엿을 완성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이 아이들은 분명 훌륭하게 자랄 것이다. 2008년 12월 25일. 아이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 걱정도 되지만 믿는다. 이 아이들은 해낼 것이다. 2013년 4월 30일.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선우와 선아를 만나 함께한 15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사랑한다. 우리 아이들아. 그리고 고맙다. 선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도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오빠. 선아가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봐. 할아버지 레시피로 만든 신제품이야. 영식 할아버지의 추억 솜사탕. 어때? 분홍색 솜사탕이 예쁜 유리병에 담겨 있었습니다. 라벨에는 할아버지의 미소 짓는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완벽해. 할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셨을 거야. 그날 저녁
새로 출시된 영식 할아버지의 추억 솜사탕은 온라인에서 일시간 만에 완판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익금 전액은 약속대로 학대받은 아이들을 위한 영식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재단의 슬로건은 이랬습니다. 모든 아이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025년 5월 5일 영식 전통문화공원 10주년 기념일. 이제 30대 중반이 된 선우와 선아는 무대 위에 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10년 전 오늘 우리는 이 공원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할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선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10년간 이곳을 찾아주신 500만 명의 방문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 3만 명의 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는 일을. 선아가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가족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선택과 사랑으로도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선우와 선아는 익숙한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27년 전 그들이 이모를 기다리던 바로 그 벤치. 이제 그 벤치는 희망의 벤치라는 이름이 붙어 많은 사람들이 앉아 쉬어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빠, 27년이 지났네. 그러게. 그때 우리 8살이었는데. 무서웠어. 정말 무서웠어. 세상에 우리만 남겨진 것 같았어. 나도. 하지만 할아버지를 만났잖아. 응.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여기까지 왔어.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원 곳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전목마가 돌아가는 소리, 솜사탕 기계의 윙윙거리는 소리, 가족들의 행복한 대화 소리. 오빠, 우리 행복하지? 응, 정말 행복해.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우리 이렇게 행복해요. 선아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한 바람. 마치 할아버지의 포옹처럼. 선우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27년 전 할아버지가 처음 만들어주신 솜사탕을 담았던 작은 유리병. 이제는 비어있지만 그는 항상 이것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할아버지, 이 병 기억하세요? 할아버지가 처음 우리에게 준 선물이었어요. 선우는 병을 햇빛에 비춰들었습니다. 유리에 반사된 빛이 무지개처럼 반짝였습니다. 이 병이 비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도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채워주셨어요. 사랑으로, 희망으로, 꿈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주고 있어요. 선아가 덧붙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공원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고 회전목마의 조명이 반짝였습니다. 27년 전에는 녹슬고 부서져 있던 회전목마가 이제는 아이들의 꿈을 태우고 빙글빙글 돌아갔습니다. 오빠, 저기 봐. 선아가 가리킨 곳에는 한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아이, 불안해 보이는 눈빛. 잠깐만. 선아가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혼자 있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싸웠어요. 그래서 집 나왔어요. 그랬구나. 무서웠겠다. 솜사탕 먹을래? 선아는 아이의 손을 잡고 솜사탕 가게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직접 솜사탕을 만들어 건넸습니다. 자, 여기. 이 솜사탕에는 마법이 있어. 먹으면 슬픔이 사라진대. 아이는 조심스럽게 솜사탕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선우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27년 전 할아버지가 자신들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선아도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구나. 선우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대물림된다는 것을, 받은 사랑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그날 밤 모든 방문객이 떠나고 공원은 고요해졌습니다. 선우와 선아는 할아버지 동상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처럼 살게요. 누군가의 할아버지가 되어줄게요. 혈연은 없어도 사랑으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계속 증명할게요.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할아버지의 동상은 그들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26년 선우와 선아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영식하우스, 학대받거나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임시 보호소. 하지만 일반적인 보호소와는 달랐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한과를 만들고 판매하며 자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너희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영식하우스의 첫 번째 졸업생은 16살 소녀 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모에게 버려진 후 거리를 떠돌다가 영식하우스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고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선우와 선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그녀에게 말을 걸고 함께 한과를 만들고 그녀의 작은 성공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졸업식 날, 지연은 단상에 섰습니다. 손에는 자신이 만든 역강정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부모님도 저를 버렸으니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선우 오빠, 선아 언니가 말해줬어요. 버려진 게 아니라 새로운 가족을 만날 기회를 얻은 거라고. 그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가족은 선택하는 거라는 걸. 저는 이제 대학에 갑니다. 식품 영양학과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선우 오빠, 선아 언니처럼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가 할아버지 역할을 한 거야? 응. 우리도 이제 누군가의 할아버지가 됐어. 그날 밤 선우는 오랜만에 할아버지의 일기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뒷면에 전에는 보지 못했던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우야, 선아야.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너희도 누군가의 할아버지가 되어 있겠구나. 자랑스럽다. 사랑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란다. 할아버지가 너희에게 준 사랑이 너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거지. 그게 바로 진짜 가족이야. 영원히 사랑한다. 선우는 일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알아요. 이제 알겠어요. 가족의 진짜 의미를. 창밖으로 보이는 영식 전통문화공원은 밤하늘 아래서도 따뜻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등대처럼 어둠 속을 헤매는 이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2030년 선우와 선아는 이제 40이 되었습니다. 영식 전통문화공원은 전국 10개 도시로 확장되었고 영식하우스는 50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우와 선아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빠, 이거 봐. 선아가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선우 오빠, 선아 언니에게. 저 기억하세요? 10년 전 영식하우스 1기생 지연이에요. 저 드디어 영양사 자격증 땄어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 아동복지센터에서 일하게 됐어요. 오빠, 언니가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너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선우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연이가 이제 다 컸구나. 응. 이제 지연이도 누군가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할아버지가 시작한 사랑의 물결이 계속 퍼져나가는 거네. 그러게. 이게 바로 할아버지가 원했던 거겠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우와 선아는 또다시 그 벤치로 갔습니다. 32년 전 그들이 버려졌던 바로 그 벤치. 이제는 희망의 벤치라는 명패가 붙어 있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이 벤치에 앉아 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 오빠 32년 전에 우리가 상상이나 했을까?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 그때는 그냥 살아남는 게 전부였으니까. 할아버지 만나지 못했으면 어땠을까? 선아의 질문에 선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모처럼 됐을 거야.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 그치? 할아버지가 우리를 구한 거야. 몸도 마음도. 응.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할아버지의 유산을 이어가는 거야. 평생.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32년을 함께 견뎌온 손.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손.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선우 대표님이신가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옆에는 5살쯤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말씀드리기 부끄러운데요. 저도 부모님께 버려진 적이 있어요. 그때 대표님 인터뷰를 보고 힘을 얻었어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버티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엄마가 됐어요. 이 아이는 제가 입양한 아이예요. 입양을? 네. 저처럼 버려진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기로 했어요. 대표님처럼 선택한 가족이 되기로요. 선아는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이 떠난 후 선우와 선아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오빠, 우리가 한 일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어. 응. 할아버지의 사랑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 이게 바로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진짜 가족의 의미인 것 같아. 혈연이 아니라 선택으로,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그리고 그 사랑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 밤이 깊어갔습니다. 공원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지만 회전목마의 불빛만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와 어린 선우, 선아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할아버지, 32년이 지났어요.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 잘 지켜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갈게요.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선아가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평생 할 일을 찾은 것 같아. 무슨? 버려진 사람들한테 말해주는 거야. 너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너희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라고. 그래. 그게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주신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상한테 해줘야 할 일이니까. 선우와 선아는 45이 되었습니다. 영식재단은 이제 국제 NGO로 성장했고 전 세계 30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첫 번째 영식 전통문화공원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곳은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자 할아버지가 영원히 살아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우는 할아버지 동상 앞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실례지만 박영식 씨를 아셨나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네, 제 할아버지셨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영식이 형님의 옛 친구였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형님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다니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님은 평생 가족이 없어서 외로워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하셨죠. 언젠가 가족을 만나면 그들에게 모든 걸 주고 싶다고. 그리고 형님은 정말 그렇게 하셨네요. 당신들을 만나서 모든 걸 주셨고 그 사랑이 이렇게 큰 열매를 맺었네요. 선우는 노인의 말을 듣으며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외로웠던 거구나. 할아버지도 가족이 그리웠던 거구나. 그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신 거구나. 형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겁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자라주셔서. 아니에요. 저희야말로 할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가족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키워주는 거죠.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형님, 잘 사셨습니다. 정말 값진 인생이셨습니다. 노인은 동상에 절을 하고 천천히 떠났습니다. 선우는 오랫동안 동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외로웠구나. 할아버지도 가족이 필요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가족이 된 거구나. 이제야 완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할아버지가 자신들을 구했듯이 자신들도 할아버지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우는 선아를 불렀습니다. 선아야, 우리 할아버지 전기를 써야 할 것 같아. 전기? 응. 할아버지의 삶, 우리와의 만남,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후세에 남겨야 할 것 같아. 좋은 생각이야. 제목은 뭘로 할까? 선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사라진 그날의 비. 어때? 완벽해. 2038년. 당신이 사라진 그날의 비 마이너스 박영식과 쌍둥이 남매의 이야기.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출간 첫 주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전국이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가족의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책 출판 기념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영식하우스 졸업생들도 많았습니다. 대표님, 이 책 읽고 울었어요. 저도요. 할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저는 제 아이들한테도 읽어줄 거예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선우와 선아는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일정이 끝나고 선우와 선아는 또다시 그 벤치로 갔습니다. 40년 전 그들이 버려졌던 바로 그 벤치. 하지만 이제는 버려진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새로운 시작의 장소였습니다. 오빠, 40년이 지났어. 그러게. 우리 이제 진짜 어른이 됐네.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보고하고 싶어? 선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잘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주신 사랑 잘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평생. 바람이 불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보고 싶어요. 선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리움은 여전했습니다. 2040년 5월 5일 영식 전통문화공원 25주년. 이날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국의 영식하우스 졸업생 5만 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그들은 모두 할아버지의 사랑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세요? 할아버지가 뿌린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자랐어요. 선우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입니다. 사랑으로 선택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들의 아이들에게 영원히.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늘에서는 솜사탕 향기를 닮은 달콤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 에필로그. 50년 후 2090년 영식 전통문화공원은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영식 할아버지의 동상 옆에는 두 개의 동상이 더 세워졌습니다. 선우와 선아. 그들 역시 평생을 선택한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2080년대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100개국에 영식 하우스가 생겼고 매년 10만 명의 아이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느 봄날 한 아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공원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할아버지와 쌍둥이 남매란다. 아주 오래전에 진짜 가족의 의미를 세상에 알려주신 분들이지. 진짜 가족이요? 그래.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그게 진짜 가족이란다. 아이는 동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도 언젠가 누군가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당연하지.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 될 수 있단다. 솜사탕 향기가 공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당신이 사라진 그날의 비는 결국 축복의 비였습니다. 에필로그 마이너스 할아버지의 봄날. 1955년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 전 22살의 박영식은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 판잣집에서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연인도 친구조차 없었습니다. 전쟁이 모든 걸 앗아갔습니다. 부모님은 피난길에 돌아가셨고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영식은 혼자 남았습니다. 22살 처내고아가 된 청년. 오늘도 살아야지. 그는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영식이 일하던 곳은 한성당이라는 작은 한과 가게였습니다. 주인은 칠순을 넘긴 김한성옹. 전통 한과의 대가였지만 전쟁 후 모든 것을 잃고 부산으로 내려온 처지였습니다. 영식아, 엿온도 확인해봐. 네, 사장님. 영식은 재빨리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158도. 완벽했습니다. 좋아. 이제 시키자. 너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야. 김한성옹의 칭찬에 영식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영식은 배고팠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과를 만들 때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설탕이 끓어올라 황금빛으로 변하는 순간, 엿이 식으며 투명해지는 순간, 솜사탕이 구름처럼 피어나는 순간, 그 순간만큼은 전쟁도 고아라는 현실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영식아. 어느 날 김한성옹이 불렀습니다. 네, 사장님. 나 이제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내 비법 너한테 다 전해줄게. 사장님, 무슨 말씀을. 됐어. 나도 알아.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안다. 김한성옹은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 모은 레시피야.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비법이지. 자식이 없으니 너한테 주마. 사장님, 저는 그럴 자격이. 자격? 내가 제일 자격 있어. 너만큼 한가를 사랑하는 사람 본 적 없어. 영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956년 겨울, 김한성옹은 눈을 감았습니다. 영식의 손을 꼭 잡은 채, 영식아, 외롭지? 네. 나도 평생 외로웠어. 가족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사장님, 하지만 말이야. 언젠가 내게도 가족이 생길 거야. 혈연은 아니어도 진짜 가족이 생길 거야. 무슨 말씀이신지 그때 가서 알게 될 거야.
가족은 만드는 거라는 걸. 김한성 옹의 장례를 치른 후 영식은 한성당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 후 사람들은 배를 채우기에도 바빴고 전통항과는 사치품이었습니다. 영식은 낮에는 부두에서 짐을 나르고 밤에는 항과를 만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잘 될 거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1960년 27살이 된 영식에게 처음으로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순이라는 여자였습니다. 환한 웃음, 따뜻한 말씨, 그리고 영식의 한과를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칭찬해주는 사람. 영식 씨, 이 약과 정말 예술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요. 서울에 내다 팔아도 대박 날 거예요. 순이의 말에 영식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영식과 순이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끝나면 함께 바닷가를 걸었고 일요일에는 영도 다리를 건너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영식 씨,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가게 크게 하고 싶어요. 그래요. 꼭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아이들도 많이 낳고요. 5명쯤? 5명이나요? 네. 시끌벅적하게 살고 싶어요. 영식 씨는 외로웠잖아요. 이제는 시끌벅적하게 살아요. 영식은 순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61년 여름 순이가 쓰러졌습니다. 영식 씨, 미안해요. 병원 침대에 누운 순이는 영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핵이래요. 많이 진행됐대요. 아니에요. 치료하면 나아요. 제가 돈 벌어서 약 살게요. 영식 씨, 저 알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순이 씨, 영식은 필사적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하루에 2시간만 자고 부두에서, 시장에서,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약값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영식 씨, 그만해요. 이렇게 하다가 영식 씨까지 쓰러져요. 안 돼요. 순이 씨를 살려야 해요. 영식 씨. 순이는 울었습니다. 영식도 울었습니다. 1961년 겨울, 순이는 영식의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영식 씨, 다음 생에는 꼭 만나요. 순이 씨, 순이 씨. 영식의 울부짖음이 병실을 채웠습니다. 28살 영식은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영식은 사람을 멀리했습니다. 장사만 했고 말도 줄였고 사랑은 아예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나 같은 놈은 혼자 사는 게 팔자야.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한가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남은 희망이었습니다. 1970년대 영식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원더파크 근처에 작은 노점을 차렸습니다. 솜사탕, 맛있는 솜사탕, 역강정, 전통 역강정. 영식의 한과는 조금씩 입소문을 탔습니다. 특히 솜사탕은 아이들에게 인기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제일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영식은 아이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자신이 갖지 못한 가족을 아이들에게서 대리만족했습니다. 1980년대 영식은 이제 50이 넘었습니다. 원더파크 관리소장이 되었고 여전히 저녁에는 노점에서 한과를 팔았습니다. 영식 씨, 결혼 안 하세요? 동료들이 물었지만 영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됐어. 이제 늙었어. 무슨 소리예요? 아직 젊은데. 아니야. 나는 가족 같은 거 없어. 1990년대 영식은 60을 넘겼습니다. 원더파크는 쇠퇴하기 시작했고
폐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영식 소장님, 우리 곧 문 닫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런가. 영식은 텅 빈 놀이공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곳. 이제는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나도 이제 끝인가. 1998년 5월 5일. 그날 아침 영식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곧 폐업할 놀이공원. 더 이상 방문객도 없는 곳. 하지만 그날 영식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벤치에 묶여있는 두 아이를 발견한 순간 이게 무슨 영식은 쪽지를 읽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도 연고도 없는 고아입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버릴 수가 있나?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 나랑 똑같구나. 전쟁 고아였던 자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혼자 남은 자신. 이 아이들도 자신처럼 외롭게 살 것이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영식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나처럼 외롭게 살면 안 돼. 그 순간 영식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되겠다고. 김한성 옹이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순이가 꿈꿨던 시끌벅적한 가족을 만들겠다고. 병원에서 아이들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영식은 생각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알 것 같아요. 사장님이 하신 말씀, 가족은 만드는 거라는 걸. 그리고 순이 씨, 이제야 당신 꿈을 이룰 것 같아요. 시끌벅적한 가족을 만들 거예요. 영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온 날 밤, 영식은 낡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김한성 옹에게 받은 레시피 공책. 사장님, 이제 제가 이 비법을 전해줄 사람이 생겼어요. 영식은 펜을 들었습니다. 1998년 5월 6일. 오늘 두 아이를 데려왔다. 선우와 선아. 이 아이들이 내 인생의 선물이 될 것 같다. 할아버지, 배고파요. 선아의 작은 목소리. 영식은 부엌으로 가서 역강정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앞에 놓았습니다. 자, 먹어. 할아버지가 만든 거야.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맛있어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영식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찾던 것이 무엇인지. 그날 밤 영식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장님, 순이 씨, 보고 계세요? 별이 빛났습니다. 제가 드디어 가족을 만들었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이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평생 사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순이 씨가 꿈꾸던 것처럼 사랑을 줄 거예요. 영식은 웃었습니다. 65해를 살면서 가장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박영식 할아버지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외로움으로 점철된 60년의 삶. 하지만 그 외로움이 있었기에 선우와 선아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받지 못한 사랑을 아이들에게 모두 쏟아부을 수 있었습니다. 2013년 할아버지의 마지막 날. 영식은 병상에서 선우와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순이 씨, 저 잘했죠? 이 아이들 훌륭하게 키웠죠? 제 인생 헛되지 않았죠? 창밖으로 솜사탕 향기가 날아왔습니다. 마치 김한성 옹과 순이가 대답하는 것처럼. 잘했어, 영식아. 정말 잘했어. 박영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을 외로웠지만 마지막 15년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던 사람. 그리고 그 15년의 사랑이 영원히 흘러갈 것이라는 걸 알고 떠난 사람. 할아버지의 봄날은 그렇게 저물었습니다.
마이너스 에필로그 끝 마이너스